네, 영화계 137화 퀴즈 2부로 넘어왔는데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956년 NBC 방송국의 프로듀서 댄 앤 라이트는 21이라는 퀴즈 대결 프로그램을 연출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이 당시 퀴즈 챔피언으로 하비 스탬펠이라는 유태인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찰스 반 도렌이라는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대결 끝에 반 도렌이 새 챔피언이 되죠. 이 사람이 외모도 댄디하고 대학 교수겠다. 거기다 콜롬비아니까 명망이 어마어마하죠. 그쵸. 이 사람이 퀴즈쇼에서 이렇게 우승해버리니까 전미의 스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타임지라든지 라이프지 이런 데에서도 표지 모델로 선정이 돼서 올해의 인물로 떠받들여지죠. 근데 하비 스탬펠이 프로그램 편성자가 조작을 한 거다. 그래서 내가 밀려난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찰스 반도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 법사 소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리차드 굿윈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의혹을 품게 되고 이 퀴즈쇼를 수사하게 되죠. 네. 이게 대략적인 시놉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처음 보면서 이런 영화가 왜 묻혀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참 스미스가 좋아할 만한 주제다. 참 스미스가 좋아하고 다루고 싶어할 수 있는 소재다 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네. 첫 장면이 처음에 사실 의아했어요. 퀴즈쇼라 그랬는데 자동차를 사는 장면을 왜 놨을까? 굿윈이 자동차 판매상에게 세일즈를 받는 장면이지? 그쵸. 그러면서 대화를 들어다 보니까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차를 사려고 왔는데 차엔 너무 많은 기능이 있고 차가 너무나도 삐까번쩍하고 차가 나를 몰 것만 같다. 차가 나를 운전할 것만 같다. 주객이 전도될 것만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본격적인 줄거리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네. 참 초반 설정이 이 영화의 처음 주제를 굉장히 잘 담아냈다는 생각도 들었고 함축적으로 너무 의미를 잘 축약시켜놨는데 정말 인상적인 오프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장면이 없어도 스토리 진행에 아무 무리가 없지. 그쵸. 근데 그 장면이 오프닝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 영화가 상징적으로 요약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살짝 붕 뜨기 쉬운 굿윈이라는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네. 엘리트고 공부는 잘했는데 돈은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 네. 계급도 별로 높지 않고 네. 그런 사람이 슈퍼카 앞에서 보이는 그런 소외감이 드러나 있잖아. 네. 그게 꽤 괜찮은 장면이었지. 네. 여튼 그 작품의 구조를 좀 정리해 보면은 반도렌이라는 인물이 있죠. 찰스 반도렌.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네. 이 사람의 대항마가 하비 스탬펠이라는 유태인이죠. 네. 이 둘은 완전히 상극이지. 반도렌은 대학 교수의 귀족이야 그냥. 그리고 스탬펠은 완전 하층민이고 서민이고 멸시받는 유태인이지. 그쵸. 정신병 치료도 받는 데다가. 그치. 네. 지적 기능을 의심받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둘의 대립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있고 그 막후에는 또 쇼 비즈니스 세계가 있어.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영감님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는 굿윈이라는 수사관이 있는 거지. 그쵸. 대충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층적인 측면이 있죠. 반도렌과 스탬펠의 대결을 보면은 그야말로 퀴즈쇼고 그리고 그 막후에 있는 관계자들과 그리고 관객들을 고려하면은 언론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굿윈이라는 존재 때문에 또 수사극의 형태를 띠지. 그쵸. 탐사보도 같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초반에는 퀴즈쇼 프로그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퀴즈쇼를 의심하는 기자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차차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사람들, 관련된 프로듀서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장르가 바뀌는 듯 하더니 나중 가서는 청문회 같은 자리가 생기면서 그렇지. 처음에는 반도렌이 퀴즈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지. 네. 멀끔하고 댄디하고 대중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치. 네. 청년이 암흑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뒤이어서 들어가는 게 굿윈이지. 그러다 보니까 비하인드를 캐내는 그런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거지. 이런 전환도 상당히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원래는 피의자로서의 반도렌과 수사관으로서의 굿윈이 유리되기가 쉽잖아. 근데 적당히 반도렌과 굿윈이 연결되는 에피소드 같은 걸 넣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단순히 굿윈이 반도렌의 뒤를 캐기만 하고 흠집거리를 찾아내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렌의 세계를 체험하거든.
그러네요. 반도엔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음, 그 인물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사람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은 어떤 건지, 이거를 직접 반도엔의 집에 찾아가서 몸소 체험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두 인물 사이에 연결점이 생기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범죄 수사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다뤄야 될까, 이런 드라마적 요소가 생기는 거지. 네. 그런 게 상당히 괜찮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전환도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러니까 고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폭로물, 음. 그래서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 구디는 사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퀴즈쇼가 조작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접근을 하는 그치. 거죠. 이 퀴즈쇼는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승부 조작의 세계일 뿐이다. 그쵸. 라는 거를 사실 알고 캐는 거지. 그렇죠. 거의 알고 캐지만 어. 과연 저 번듯한 반도렌이라는 사람이 어. 왜 저런 짓을 할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을 것이고 음. 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문제라든지 현상에 우리가 접근할 때 컴퓨터가 될 순 없잖아.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지. 그렇죠. 기계적으로 팩트만 정리해서 사이다를 갈기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그렇죠. 얼마나 복잡한데. 우리가 현상에 발을 들여놓고 실상을 캐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상호작용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구디는 수사관이기도 하지만 그냥 한 인간이기도 하거든. 반도엔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반도엔과는 전혀 정반대에 있는 스탬펠 같은 인물을 경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딘의 수사에도 사실 편견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지. 그렇죠. 만약에 챔피언이 스탬펠이었고 반도엔이 그것에 밀려서 고발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구딘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수사를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존나 터프하고 매몰차게 수사를 했을 수도 있지. 강압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스탬펠은 병신이거든. 그렇죠. 누가 봐도 약자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구딘이라는 인물 자체가 반도엔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동차도 뽑고 싶은 거고. 근데 또 그 세계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마냥 위선적이고 거품만 낀 세계가 아니야. 나름 알맹이가 있어. 아버지도 보니까 아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 그쵸. 부럽지. 지켜주고 싶은 관계고. 그쵸. 대화 나누는 수준도 굉장히 지적이에요. 네. 지적인데 그게 허세레스하지만 않고 네. 진짜 이 사람들은 정신이 귀족인 사람들이야. 그쵸. 뽀대만 귀족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구석이 있는 거고. 그걸 또 외면할 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싶고 그러니까 구딘이라는 인물의 내적 갈등, 이 고민을 보는 재미가 있지. 이게 마치 이 영화를 보는 우리들의 입장 같기도 하고 탐사보도본을 접할 때 관객이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서 아 저 새끼들 개새끼들이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건 사실 그냥 엔터테인먼트인 거고 그치.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직접 관계자로서 맞닥뜨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 없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뭐 피해자 부부 이런 사람들이 뭐 내 친척이었다 친구였다 이러면은 아유 개새끼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그치.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 이것들을 캐릭터로서 잘 그려내지 않았나. 캐릭터를 보여주는 지점을 보면은 사실 영화 초반에는 안 보여주잖아요. 영화 초반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퀴즈쇼의 행태를 보여주는데 이 퀴즈쇼는 딱 대충 상황만 봐도 우리가 예상이 가요.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해도 아 저건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지점에 열광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의 사람을 보고 광고가 잘 팔릴 건지 그런 것들도 대충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나 그런 것이 돌아가는 생리에 의해 저 퀴즈쇼가 어떻게 존재의 이유가 생기는지 대충 예상이 가능하죠. 그것부터 보여주고 반도렌을 그 사람의 개인사를 보여주지 않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외적인 이미지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족, 생활, 그 사람의 생각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배치 순서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전까지 구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반도렌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흥미롭지. 네. 원래 이 사람도 TV쇼 시청자였을 뿐이야. 그쵸. 그냥 기대감에 어려서 TV를 켜고서 오늘은 무슨 퀴즈가 나올까 어떻게 난관을 타개할까 이걸 궁금해서 보는 정말 순수한 그쵸. 우리 온게임 내 놀바 뭐 이런 마음으로 퀴즈쇼를 본 사람이지. 그쵸.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퀴즈쇼의 주인공이 됐어.
그리고 자신은 나름 떳떳하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근데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이게 거대한 음모였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지존은 지키고 싶잖아. 그치. 그게 또 알량한 자존심이기도 하고 눈 가리고 아웅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물의 내적 고민도 굉장히 잘 넣었고 또 아버지라는 인물을 굉장히 잘 배치한 것 같아. 이 인물이 혼자 방구석에서 고민하면서 자기 양심하고 싸우는 그런 거였으면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양심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떳떳하고 싶은 아들의 모습 이런 거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았나. 사실 다 실존 인물들이긴 한데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초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인물들이 찰스 반도렌의 실제 아내처럼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근데 아버지라는 인물에게 포커스를 주면서 각도 하나를 더 추가한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아마도 아내가 주인공의 아내 역할이 등장하면은 아내로서는 배신감이 너무 크니까 남편과는 대화를 단절하고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다르잖아. 직접 언급하듯 Your name is my name. 너는 곧 나다. 그리고 아내는 사실 인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아, 그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는 있어도 아내에게는 가오를 세우는 거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자랑하는 거고. 야, 네 남편이 얼마나 잘났는지 봐봐 뭐 이런 거지. 아버지에게 대해서 아버지 나도 다 컸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런 식으로 반도렌의 캐릭터를 구체화시킨 것도 재밌는 부분이다 싶어. 그리고 스탬펠 같은 경우는 아쉽긴 하지. 물론 반도렌과 대비되는 측면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하긴 한데 스탬펠의 세계 자체는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 아내하고의 이 아웅다웅하는 모습 같은 것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스럽잖아. 그쵸. 약간 오락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구색을 어떻게든 갖추려고 넣었다는 느낌이 있긴 있고 근데 여튼 이렇게 퀴즈쇼를 중심으로 흘러가던 스토리가 또 하나의 퀴즈쇼로 전복을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지.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퀴즈쇼라는 걸 이 영화에서 암시하고 있잖아. 그러네요. 사실은 쇼 비즈니스일 뿐이고. 그러니까 실화 중심의 영화들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되었고 어떤 비리가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더라 이렇게 끝이잖아 보통. 근데 이 영화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문제 삼는단 말이야. 보통은 다른 영화들 같으면 그냥 청문회 하는 영화란 말이야. 청문회에서 사이다를 먹이자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문제시 삼는다는 거지.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조작된 거고 계획된 거고 각본 있는 드라마일 뿐인 거고 지들끼리 그냥 쿵짝 맞추는 놀이일 뿐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퀴즈쇼보다 이 청문회를 더 좋아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쵸.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인 거지. 너희들이 영화를 보면서 범죄를 단죄하고 정의가 승리했구나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청자와 영화의 관계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쇼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청문회를 길게 보면서 팝콘 뜯어 먹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확실히 많은 부분 공감하는 바이고 저는 보면서 아 이런 재밌는 영화가 있네 수준이 아니라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바라볼 때 회의감이 느낄 정도로 많이 충격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반도렌이나 구디는 사실 같은 인물처럼 보여요. 둘 다 명문 대학을 나왔고 지식도 충분히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도. 그치. 라이터와 엘 같은 관계처럼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윤리들 그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반도렌도 이런 퀴즈쇼에서 자신이 부정적인 선택을 했을 때 죄책감이 굉장했고 구디는 굉장히 대담하게 TV를 청문회에 세웁시다 이렇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 다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거지. 그리고 구딘이 결국은 퀴즈쇼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지. 그쵸. 청문회라는 거대한 퀴즈쇼를 내가 진행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난 하버드도 나왔고 좋은 차 사고 싶다. 그런데 그거를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하면은 그걸 왜 사야 되는가? 하버드대는 왜 가야 되는가?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가? 그런 원론적인 질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퀴즈쇼이고 청문회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모범적이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로 다다르는 건데 그런 것은 과연 무엇에 의해 조장이 되었는 건지 그것을 이 영화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바이죠.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퀴즈쇼에 나와서 두려움에 떨고 청문회에 TV를 올렸지만 자신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고 그치.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이 순수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얻어지는 것, 그런 행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택을 내가 한 거였구나. 그치. 그렇게도 받아들이는 지점이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멘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특히 반도렌이 결국 가장 고민하는 것도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킬 수 없다 이거 아니야. 나는 국민 영웅인데 그치. 뭐 내 체면도 체면이지만 사람들의 멘탈이 깨지는 걸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 그래서 두 인물 사이에 오묘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구딘이 반도렌한테 당신이 문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죠. 거액을 받고 명망을 얻을 텐데 너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느냐라고 반도렌이 구딘한테 물어보죠. 구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렌이 또 한 번 묻죠. 너는 아닌데 나는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근데 말이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 너랑 나랑 그 깊은 유대감을 봤을 때. 그런 걸로 하나 은유를 포함하고 후반부에 왔을 때 청문회에서 굉장히 올리기 싫어하잖아요. 반도렌을 구딘이. 진짜 마쿠 배후에 있는 실권자들을 족쳐야 되는데 그쵸. 반도렌만 타작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쵸. 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은 또 반도렌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 그쵸. 애정도 있는 데다 사실 분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치. 그가 아무리 부정을 했어도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위치라면 나도 부정을 저질렀을 테니까. 그치. 왜냐하면 나도 퀴즈쇼를 좋아하고 매스미디어 속에 살고 있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성공한 가장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싶고 반도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렌은 나이고 내가 반도렌인데 그런 사람을 무대에 올릴 수 없다. You complete me. 저 사람이 나를 완성시키는데 그런 사람이 깨지는 행태를 볼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유대감을 찾아볼 수 있어서 참 그 두 인물의 병치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탬피드라든지 댄앤라이트라든지 반도렌이라든지 구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만 등장하면은 이게 연극이 된단 말이야. 근데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지. 오프닝 장면 다음 시퀀스 보면은 금고에서 퀴즈 문제가 성스럽게 운반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소박한 마음이란 말이야. 반도리나 구딘만큼이나 순진한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소박한 시선들이 모여서 결국은 가장 왜곡된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개인들이 허우적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반도리나 구딘 같은. 마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쓰는 것과 비슷한 거지. 나는 일정한 반응을 기대하고 댓글을 썼어. 근데 전혀 생뚱맞은 반박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예상도 못했고 딱히 이런 방향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을 다들 늘어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그 댓글을 달고 변주 굴리는 소리를 하는 개인들도 사실은 나랑 다 똑같은 심정에서 댓글을 다는 거잖아. 댓글을 달면 일정한 피드백이 나오겠거니 하고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논의는 개판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처음에 화두로 삼았던 주제들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과 비슷한 양상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지. 어떤 일 개인도 거대한 사회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입소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존엄을 지탱하기가 어렵고 자기 스스로 주관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5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거대한 프로덕션이나 TV쇼, 방송국에 의해서 조작이 되지만 지금 사실 인터넷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더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스미스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버스에서 어린아이 먼저 내리고 140번 버스? 그쵸. 굉장히 파이어가 많이 되고 버스 기사가 상처를 많이 입으셨잖아요, 기사님이. 뭐 숲속 친구들이라는 밈도 나오게 되고. 네. 그것이 거의 쇼처럼 행태가 돼서 사람들이 저거 뭐 기사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지켜보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 뭐 CCTV는 왜 공개를 안 하느냐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누구도 상처 입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 입에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쇼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야. 그치. 그런 행태가 대중들의 속성이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50년대 이 방송에서 있었던 일화였던 거지. 그치. 그런 대중들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반도렌 같은 사람보다는 어. 스탬페 같은 사람의 일도 국내에서도 있었죠. 군용 텐트를 2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되는데요? 라고 글 써가지고 벌레. 한번 해보자. 벌레 레벨 79분인가? 했는데 뭐 2시간 만에 뚝딱 돼서 스타가 됐는데 그분이 뭐 축전을 왜 나한테 안 보내느냐라고 웹툰 작가한테 웹툰 작가한테 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지. 그쵸. 사실 뭣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은 명성을 얻은 다음에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인정 투쟁이지. 인정 그쵸. 욕구에 매달리는 거고. 그런 것도 이게 5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의 행태가 분명히 있었구나도 대중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형태인 것 같고. 맥베스스러운 거지. 아. 다들 왕관을 쓰고 싶어하고. 근데 결국은 왕이 된 다음에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 그 이후에도 계속 인정을 구할 수밖에 없어. 계속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언제 왕좌를 내주지 않을까 불안에 떨게 되고 그런 양태들이 반도렌이든 스탬페이든 뭐 구딘이든 뭐 반도렌의 아버지인 마크든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결국은 너도 나도 유태인의 왕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인물들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개인들, 소시민들이 천국이라고 보였던 그 세계에 입장하고 유명해졌을 때 행태들을 잘 보여주는데 정말 재미있는 점은 매스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프로덕션의 PD들과 사장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죠. 굉장히 냉정하고 그것이 뭐 중요하냐. 저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될 뿐이고 그렇게 해서 프로덕션은 만들어지는 거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TV 사장은 그거는 뭐 그냥 공장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듯 매번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그게 뭐 놀랍냐?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난 그런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끔 관리하는 사장일 뿐인데 뭐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한 속성인데 그게 왜 새로냐고 할 정도로 철면피처럼 보이고 냉혈한처럼 보이지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네. 그리고 당연한 이유를 영화 막판에 아예 못 박아버리지. 그쵸. 저 뭐야 데넨라이트였나? 여튼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청률 올랐고 대중들이 즐거워했고 참가자들은 돈을 벌었고 우리 모두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지. 부정이 조금 있을지라도 다들 웃었으면 된 거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피해자도 없어 딱히. 그쵸. 피해자도 없어요 사실. 그냥 그 TV쇼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감, 실망감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안 캤으면은 되는 거잖아. 아, 영원히 부정만 있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모두가 해피한 거 아니야. 그쵸. 무한 동력 에너지가 되어버리죠. 근데 사실은 마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또. 그쵸. 이것이 정치로 흘러가면은 최순실 같은 사태도 나는 거고. 그 청문회 자리 자체가 그런 거고 사실. 그쵸. 이미 청문회에서 말할 질문거리를 다 미리 던져져 놓고 답변을 궁리에 놓아라 이런 청문회잖아. 그쵸. 스코세이지가 나오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지. 스코세이지가 퀴즈쇼의 스폰서로 나오잖아. 구딘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솔직히 내가 이걸 몰랐겠냐? 몰랐다고 하면은 그건 날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하면은 이 쇼 비즈니스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스폰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놔야 되는 건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난 그 정도의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성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게 사실 긍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항변하잖아 스코시지가. 굉장히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이라는 거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잘 드러낸다는 거지. 반도이라는 인물, 그것을 수사하는 구딘이라는 인물, 그리고 주변 인물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시청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원리가 돌아가는 것을 직접 관장하는 마치 신과 같은 이 관계자들, 마쿠의 어르신들, 이 사람들의 각각의 나름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잖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런 식으로 영화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게 재밌지 않나. 퀴즈쇼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총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나온 50년대 배경의 영화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 사는 삶으로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정치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
남을 속이면서 내가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이 영화의 최대 소재잖아요. 사람들이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중간에 보면은 반도렌 제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종교는 있나요? 난 카톨릭교야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이미 암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카톨릭교이고 언젠가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회개를 하겠구나. 이런 암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야기를 하듯 아버지한테 가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 이 음모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아버지가 Your name is my name. 너 이름 내 이름이다. 법정에 같이 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대중 앞에 양심 선언을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죠. 그리고 청문회에 가서 정말 멋들어지게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지. 그쵸. 근데 반응이 이상해요. 박수를 쳐줍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배심원들도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에 찬사를 보냅니다. 야, 존나 양심적이다. 리스펙! 이거지. 샤리투 반도라이 막 이런 거죠. 난 이걸 반한 게 아닌데 나는 차라리 돌을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니 한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다른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릅니다. 당신은 결국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사이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네. 그것도 맞네. 아니 저 사람이 멋진 것도 맞는데 저 사람이 사이다 터트리는 것도 맞네. 황희정승 되는 거지. 그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신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마저도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엔터테인먼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예능일 뿐이야. 네. 아무리 진솔해봤자. 그쵸. 나의 고백조차 대중 앞에선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소사이어티 게임인 거지 그냥. 그쵸. 그 부분까지 오니까 기함하는 거지 그냥. 그쵸. 기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면서 영화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지. 참 그 부분이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퀴즈쇼의 재미를 앞에 부분에 배치하고 뒤에 부분에 죄의 고백과 구원이 어떻게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는지. 진실된 글을 내가 인터넷에 올렸지만 막상 댓글은 그런데 너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너의 표현은 너무 부적절하고 질이 낮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개인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번질돼버리는 게 대중의 속성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이용해서 방송국에서 조작을 하면서 꾸미면서 그것을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고 그런 진실이 공장에서 톱니바퀴의 재료로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는 것이 이런 산업이구나. 그쵸. 그런 지점을 이 영화에서 연출해줬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심지어 누가 개새끼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다들 진솔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 뿐이야. 그쵸.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럴 뿐이지. 그쵸. 그거는 뭐 누구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속성인 거지. 그쵸.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사유를 하고 어떤 개심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쵸. 단순하게 말해서 일베에서 노면을 희화하고 그들끼리 장난을 치는데 거기서 쓰는 일베 용어가 받아들여지는 아메리카노 이디야 이런 거 웃기잖아. 이제는 사실 원천으로 시작된 거는 고인 능력인 거지. 그쵸. 그 고인 능력이 톱니바퀴 돌고 돌아서 아메리카노 이디야 하면은 그런 아웃풋까지 나와버리는 하나의 입담거리가 되어버린 거지. 그쵸.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대중들의 속성이다. 그렇게 대중문화는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것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배경이 1950년대인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때가 TV쇼가 처음 미국민들에게 일반화될 때거든. 이전까지는 TV라는 매체 자체가 없었잖아. 그러네요. 근데 존나 신기한 바보 상자가 집집마다 생긴 거지. 그쵸.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 이건. 이 TV쇼에 열광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의 심사는 오늘날 우리로 치환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처음 TV라는 물건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훨씬 더 순수한 열망, 순진한 그 마음가짐, 마치 대학교 새내기 같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거든. 그쵸. 심지어 반도엔 아버지 같은 퀴즈 왕도 대중들의 입방아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정신적인 귀족도 자기 아들이 퀴즈쇼에서 질까봐 눈을 질끈 감는단 말이야. TV를 꺼버리죠. 네. 그리고 카톨릭 수녀님들도 오매불망하면서 퀴즈쇼를 기다리고 결과 어찌될지 궁금하거든. 왜냐면 이거는 평생 본 적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쵸. 나의 가장 귀중한 인생의 순간인 거지.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에는 이게 스마트폰 세대인 거지. 사실 유튜브 세대인 거고. 그리고 이 영화가 50년대를 표방하긴 하지만 맨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의 연출은 이 정도면 올타임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흐릿하게 비쳤다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멋들어진 헤드라이트가 보이는 장면이랄지 영화 엔딩 크레딧에 음악과 함께 대중들이 계속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은 올타임. 언제든 봐도 전혀 촌스럽다거나 너무 세련되었다거나 그런 맛 없이 너무나도 상징적인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금 봐선 아쉬운 장면이나 연출이 조금 있을지라도 맨 처음과 맨 끝은 참 언제 봐도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중의 배경이 되는 50년대 이야기도 했지만 영화가 만들어진 90년대라는 배경도 의미심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90년대 하면은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던 시절이잖아. 그쵸. 그리고 나홀로 집에 같은 거 영화관 가서 보는 걸 기대하던 시대거든. 근데 이런 물건이 나왔으니 뭐야 이건? 야, 소련도 망했고 그렇지. 걸프전에서도 이겼는데 왜 이런 거나 만들고 있어? 이런 심정이 든단 말이지. 그냥 쇼 비즈니스를 즐기고만 싶은 시대인 거잖아 90년대 날. 포레스트 검프 같은 거 보면서 우리의 미국의 역사가 흐뭇해 애플에 돈 넣었더니 올랐어 뭐 이런 그런 시대죠. 네. 그러다가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면서 감동 좀 얻고 그런 시대인데 여기서 대중들을 대놓고 능욕하는 영화가 나와버리거든. 굉장히 불편하죠. 그 시대 자체를 그냥 비꼬아버리고 50년대 이야기지만 90년대 이야기이기도 한 거지. 그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난 참 90년대스러운 영화가 사랑의 블랙홀인데 네. 그거 보면 진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 2월 달에 그 추운 겨울날에 쥐새끼가 겨울이 언제 끝나는지 점치는 거 보려고 수십만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축제 벌이고 있어. 진짜 퀴즈쇼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이나 순박하단 말이야. 그것도 무한반복을 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순탄한 시대. 그쵸. 근데 그거를 한꺼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다 퀴즈쇼 제작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하는 그런 시대인 거거든. 그런 점들도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는 거지.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것도 많고 개개인의 인물들의 가십도 굉장히 많아서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점으로 뽑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구딘이 이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부분은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실화라면은 보드행 왕. 그쵸. 만약에 실화라면은 그 부분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사실 까발려지잖아요. 맞추면 안 되는 문제를 맞췄다는 사실을 얼핏 깨달은 장면도 너무 쉽게 찾아내는데?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 반도렌이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탈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구딘과 반도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반도렌이 너무나도 해박하게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문제였지. 그쵸.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딘이 눈치채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었지.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전 출연자가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주는 장면도 저렇게 쉽게 문제가 풀리면은 사실 구딘이 아니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프로그램의 허위를 빨리 까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화라고 하더라고. 너무 실화가 너무 쉽네요. 근데 감안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TV 쇼라는 것 자체가 처음 만들어진 시대의 이야기잖아. 미숙할 수 있었네요. 국정원 댓글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조직이.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만 두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관심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건 신성한 거거든. 내 인생 처음 보는 거고. 금고에서 나오는 문제거든. 내가 에버랜드 6살 때 처음 갔는데 이 왕국이 그냥 장난감 마을일 수가 없는 거지 절대. 그치, 산타는 존재해야 하는데 그래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데 그 산타가 거짓이라는 걸 입 밖으로 낼 수 없다고. 우린 모두 동심이 있거든. 그 동심을 깨버리는 순간 나쁜 놈이 되거든.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똑같은 거지. 임금님 벌거벗었다는 걸 다들 알아. 그러나 쉬쉬해야 해.
근데 어느 한 명이 저거 임금님 벌거 벗었네? 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그 그쵸. 전까지는 다들 모른 척 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아히 지나지 않는 거고 이것은 또 현실로 되면 비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과 또 다른 측면까지 다루기 때문에 음.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좀 더 어렵게 증거를 찾아냈더라면 왜냐면 90년대 만들어진 영화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단점을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느끼하긴 해. 음. 이게 사람들 사연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에피소드 나름 딴에 챙겨준다고 분량 좀 만들어준다고 억지 쓴 게 있어. 스탬펠이 특히 그렇고 맞아요. 반도렌과 구딘도 살짝 느끼하지. 마치 투캅스 보는 것처럼 그런 거 좀 있죠. 서로 리스펙 해주는 것처럼. 그때 시대에 전형적으로 주고받는 드라마 대사 있잖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익스큐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름의 이 영화의 맛이야 사실. 너무 냉정하게 바라봤으면은 탐 크루즈 나왔어요. 정이 넘치지 좀. 약간 정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좀 자기적으로 그들 둘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중이병스러운 그런 언어도 조금 있고 예.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감이 오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냥 관념에 머물기 마련인데 지금 사실 내가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내가 스미스랑 이 짓을 하는 것도 퀴즈쇼 하는 거지 뭐. 그쵸. 사실 우리도 엔터테인의 하나의 측면이잖아요. 우리가 뭐 지향하는 것이 돈이나 와인슈타인 같은 그런 특정한 취향이 아닐 뿐이지. 영화를 청문회에 세우겠소. 그쵸. 그러면서 영화 보면서 내 고백하고 내가 사실 요즘 이렇게 힘든데 이 영화에서 얘기해주더라 이런 자기 고백하고 댓글 기다리고 어떤 영화는 좀 아껴주고 싶고 재판대에 세우고 싶지 그쵸. 않고. 홍상수는 매번 올라와야 하고 사실 그런 토니바퀴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는 뭔가 이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이 취지는 무엇일까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이런 영화나 이런 순수함이 처음엔 충격적이지만 그마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프로듀서가 되는 거고 진부해지는 거지. 그쵸. 그마저도 더 지나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고 들을 줄 알고 관리할 줄 아는 TV 사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썬댄스 영화제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었듯이. 그쵸. 참 좋은 표현이네. 공산품이 되었고. 그쵸. 우리도 하나의 뭐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마이너한 공산품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명예의 전당까지 안 갔을 뿐인 거지. 네 그런 것 같네요.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원래 그런 거니까 다. 그쵸. 다들 그런 거고 아메리카노 이디야 되는 거고 별 얘기 다 하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스미스가 참 통찰력이 있구나. 뭔 소리야 이건 또. 그러니까 참 무언가 현상을 보고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굿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 내가 밝혀내겠어 라고 하는 순수한 시청자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스타가 돼서 헤스벌트 하비 스탬펠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분노해서 어떻게든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렌처럼 자기는 너무나 똑똑하고 정의 앞에 당당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천국이라고 보였던 그것에 흠뻑 빠져들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다측면적인 사람의 현실 속에서 잘 구분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게 스미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무슨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가 너도 청문회에서 리스펙 해주는 거야? 샤리트 스미스! 그래서 이런 영화를 참 즐겨볼 줄 아는 친구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들이 저랑 다르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같은 지점만 바라보면은 굴러가지 않잖아. 멈춰있잖아. 똑같은 톱니바퀴는 맞물리지가 않는다고. 네, 하여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 이거저거 많잖아요. 네. 그런 영화들 중에선 최고가 아닌가. 사실 언론을 다루는 영화라는 것 자체가 리얼리즘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긴 하잖아. 그러면은 결국 청문회를 누구를 할 거냐, 누구를 수사할 거냐, 누구를 까발릴 거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 영화는 까발리는 사람들 자체를 까발렸다는 거, 와치맨들을 와치했다는 거, 그게 가장 충실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스포트라이트나 네트워크나 이런 영화에서 아쉬웠던 측면들을 완벽하게 채워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의 대적자가 될 만한 영화가 네트워크인데 그 영화에서는 퀴즈쇼와 비슷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진실을 캐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거든. 근데 그 영화는 좀 사이사이가 많이 비어있어.
퀴즈쇼 같은 경우에는 과잉이 있는 수준인데 굉장히 꽉꽉 차 있잖아. 그죠. 인물들 하나하나 묘사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사건 경과도 굉장히 느리게 다 풀어내지. 근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비약이 심하고 널뛰기가 있거든. 그래서 스포츠 사이트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좀 더 세련된 영화긴 한데 너무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했거든요. 딱 이 퀴즈쇼라는 영화를 접하면서 그 부분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고 저도 별점을 주자면 4점 주고 싶고 딱 하나 진짜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 퀴즈쇼라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퀴즈쇼라는 이 영화 자체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정도 붙여야 됐으면 좋았겠다. 와, 그 정도면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를 본 관객 입장에서 생각에 닿을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영화 자체에서 구현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이 영화도 우리가 관객들 티켓 뽑아 먹으려고 만든 영화야 라는 게 있었으면은 재밌었겠다. 마치 퍼니 게임에서 리모컨 돌리듯. 그치. 그랬으면은 진짜 개쩌는 영화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버드맨을 보게 된 게 아닌가 우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실 지금 스미스가 얘기한 지점이 엔딩 크레딧에서 은유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거기서 박수를 치는 관객들을 보면은 극장에 앉아있는 관객들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도 그럼 결국 이 영화를 돈 내고 티켓을 내서 보러 왔는데 그럼 나는 뭐지? 뭔가 위화감이 들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이 닿을 수 있는데 영화에서 조금 더 구체화돼 있으면 좋겠다. 명확히 이게 증거다 라고 이 영화에서 의도한 거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게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네. 근데 그거는 과분한 기대인 것 같고 리얼리즘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이상 나오기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것도 비슷하지. 예, 그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스산해지는 게 모두가 대통령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를 이끄는 그 부정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정치인들 다 잘못된 것 같고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놈이 다 그놈이야. 그놈이 다 그놈이지. 그런 식의 부정부패를 표현했는데 이 영화에서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나 그냥 나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나 그치. 그놈의 너는 포함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관객인데 나는 관객이 아니야? 나도 관객이야. 나도 그 부정 중에 한 명이야. 개인의 고백 그리고 고해성사 구원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엔터테인먼트로 삼고 친구들이랑 가십거리 나누면서 그런 놈 중에 한 명도 너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위화감을 느껴서 그 영화랑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지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훨씬 성숙한 영화라고 할 수 있지. 그쵸. 그 영화는 어찌 보면 언론뽕이잖아. 그쵸. 단차원적인 영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선 승리란 게 없거든. 네. 모두가 다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현자 타임이 올 수밖에 없는. 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제가 다루는 영화를 할 텐데요. 블레이드 러너 전작의 후속작이라고 하죠.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퀴즈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